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힘겨루기 1차전이 한대행의 완성으로 끝이 났죠. 한대행은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 탄핵하겠다, 이런 민주당의 협박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양곡관리법과 국회 정은감정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6개 법안 전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지금 씩씩거리기만 할 뿐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엄청나게 겁박을 했었죠. 그러더니 오늘은 탄핵의 탄자도 지금 꺼내지 못했습니다. 한대행이 확실하게 초반 기선제압을 한 것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형편입니다. 현실적으로 탄핵을 시키기도 쉽지 않고 또 아직 한대행에게 기대해야 할 남은 사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년 1월 1일이 거부권 행사 시한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일반 특검법, 그리고 그 이후 또 국회로부터 추천이 올 국회목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역시 한덕수 대행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1차전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에게 카운터 펀치를 맞고 휘청거리고 있는데 이 3차전은 어떻게 될까요? 3차전까지 과연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양곡관리법과 국회 정은감정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던 6개 법안에 대해서 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지금 민주당이 계속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대행은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총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느 법률에 의한 것인가? 권한대행 권한의 제한은 없다라고 민주당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을 향해서 청소대행 운운하던 민주당은 제대로 된 반격 포인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이제 전장을 옮겨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재명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표하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의 뜻이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는 데 국민의 뜻이 있는 것일까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탄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내란 수사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 역시 없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역시 탄핵이란 말은 입에 올리지 않은 채 한대행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 정리를 재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대행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 정리를 재개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아무리 들어도 몇 번이나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게 확실한 방향이 없으니까 김민석도 말이 꼬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지금 유일한 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입니다. 국무위원과 감사원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장난치듯이 해온 민주당이 급기야 대통령을 탄핵했고, 또 이번에는 자기들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시키겠다? 어느 국민이 이런 집단의 정권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탄핵에만 의존하던 이재명이 드디어 미천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탄핵당할까봐 쫄아서 일을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지만 한대행 역시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내들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아마도 간파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대행은 이미 노무현 정권 당시 국무총리를 지냈고 이명박 정권에서는 다시 주미대사로 활동했을 정도로 깊은 정치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대행 입장에서 볼 때 아마도 민주당 최고위원들이나 이재명 정도는 새카만 후배 정도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할 테면 해봐라, 그런데 니들이 과연 탄핵을 진짜로 밀어붙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할 경우 이재명을 위해서라면 국정마비도 마다하지 않는 정당이 민주당이다, 이런 이미지를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탄핵을 시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설령 탄핵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선거 대상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 뜻대로 움직여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대행으로 오는 족족 탄핵시킬 수도 없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의결 정족수에서부터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냥 총리 신분일 경우에는 국회 제적 과반, 그러니까 151석이죠. 제적 과반의 찬성이면 탄핵이 가능하지만
한대행은 지금 총리 신분이 아니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분입니다. 총리 신분이라면, 그러니까 151석이라면 민주당 단독으로도 탄핵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 소추 기준을 적용하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집니다. 또 세석에 불과하지만 개혁신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에까지 동조해줄지도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총리 신분으로 대통령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독립된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한대행이 하는 모든 일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분으로 하는 일인 만큼 당연히 대통령 탄핵 소추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적 이의는 헌법과 국가 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의 대리자가 아니라 임시적인 권한 행사자이다. 권한대행 기간 동안 헌법적 책임 또한 스스로 져야 된다. 권한과 책임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권한대행자는 비록 임시적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하며 외국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헌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권한은 국무총리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과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 국민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서 황 대행이 거부를 하자 민주당 등 야3당이 황교안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키로 했다가 바른정당이 동참하지 않아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정족수로 탄핵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놓은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판단해서 탄핵을 밀어붙일 경우 그야말로 헌법 파괴입니다.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주장이 밀리다 보니 한대행이 대행이 되기 이전, 그러니까 총리 신분이었을 때의 일, 예를 들면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등을 탄핵 소추 사유로 넣으면 정족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민주당의 입장이 지금 그만큼 궁색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한덕수 대행은 별로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1월 1일이 시한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일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2차전인데 총리실 주변에서는 이 특검법들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그랬지만 특검법을 신속히 공포할 것을 촉구했지 이번에는 법안 거부권 행사를 반대할 때처럼 탄핵을 입 밖에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습관적인 탄핵 정당으로 낙인 찍힌 데다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전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직결되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입니다. 아마도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모든 초점을 맞춰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재판관의 6인 재판관 체제로 탄핵안을 심사 및 선고하게 될 경우 기각이 유력시됩니다. 거기에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을 넘기게 되면 재판관이 4명밖에 남지 않아서 더 이상의 탄핵안 심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해야만 승산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추천 인사의 지나친 좌편향성, 또 여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과거 전례로 볼 때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 또 탄핵 심판 중에 소추자인 국회가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검사가 판사를 추천하는 불합리성을 비롯한 온갖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명분은 지금 자꾸만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그야말로 한덕수 딜레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